오늘은 2016년 10월 26일입니다. 오늘 웅산 최주한 회장님으로부터 한반도가 나아가길 한민족의 통일을 위한 사명과 책임이라는 소책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어떤가 좀 살펴보고 낭독을 해볼까 합니다. 서론 우리의 한반도는 지구의 최선봉 극동에 위치하며 천신의 자손으로서 나라를 건국하였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천손의 뿌리를 둔 나라는 그리 흔치 않다. 하늘과 땅을 주재하는 지존 하늘님의 소명을 받들어 이 땅에 영광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징표를 부여받은 나라, 그 나라에서 삶을 영위하는 나라의 민족은 책임과 사명이 남다르다. 그래서 그런지 유사일에 반만년 시간 동안 유구한 역사 속에 민족 고유의 독특한 정체성을 간직하며 살아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빛나는 전통 문화를 향유하고 단일 민족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세계 민족의 큰 뜻을 담금질하고 있다. 애선인이 말했다. 경계하고 경계하라. 내게서 나온 것은 내게로 되돌아온다. 고 애선인이 또 충고하였다. 천선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내게서 나온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바르게 즉시하면 지구상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애선인이 애언하였다. 선지자는 국민과 땅을 탓하지 마시오. 하늘님의 뜻을 잘 전달하면 국민들이 친절하고 하늘님의 뜻에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과 함께 연못을 깊이 파고 성을 높이 쌓아야 하늘님의 숭고한 뜻을 지킵시다 하고, 하지만 국군의 업보인지 대운의 증표인지 몸과 마음과 온 산하가 980회의 외침으로 도육당의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렇게 고난과 질곡의 순환사라고 점철된 통한의 민족사를 보유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 지금까지 세계의 중심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나라는 천지신명의 기운이 받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다. 이 기운을 감지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한다.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이 나라 이 세계의 동량이 된다. 이 기운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이 사회에서 낙오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나라는 운명적으로 희망과 좌절이 힘이 쌍곡선으로 교차하게 되어 있다. 눈 밝은 해안으로 냉철하게 직관해야만 본래의 면목을 간파할 수 있다. 원천적으로 비뚤어진 세상이 눈에 띄게 두드려 보이는 것이다. 이 나라는 온갖 시련과 고난의 질국에서 벽 조봉 같은 강인함과 굳건한 생명력으로 지탱계승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 오늘에 이르러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온 세계인의 희망과 기회를 선사하는 나라로 부상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지금은 하늘이 부여한 숭고한 뜻이 우주의 다른 별로 날아가느냐, 동방의 등불 코리아에서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남북이 하늘님의 뜻을 거스르는지 순행하는지. 일본의 침략과 36년간의 식민지 통치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희생양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 하늘이 통곡하고 땅이 진동할 일이다. 이런 쓰라린 토대 위에 불행하게도 주변 강대국들의 힘에 의지하여 그토록 소망하던 광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이제는 공산과 민주의 사상과 이념의 대결장으로 전락하여 급기야 남북 분단이라는 통탄스러운 비극을 감수하게 되었다. 특히 6.25 사변이란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자는 수많은 젊은 생명들을 제물로 바치고도 그 끝을 모르고 벼랑으로 치닫고 있다. 다시는 돌이켜서는 안 되는 그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광경이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가. 지금도 우리 민족의 피맺힌 고난사는 재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낯으로 조상님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의 안녕을 빌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저지른 업보로 인하여 파생된 남북이상 가족의 절규와 고통이 이강산에 메아리 치고 있지 않는가. 참여하자, 참여하자. 이제 한반도 통일의 민족적 수건사업으로서 분단 70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건사업으로 놓아둔 상황으로 더 이상 수소방관할 수 없는 철명의 극치점에 이르렀다. 오호 통제라. 이 나라는 무슨 잘못이 그토록 많아서 철통의 비분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가. 아니다.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비록 이 나라는 인류 시연국가로서 인류 평화 이상을 제시해야 하는 모델 국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다. 오이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마음먹었다. 우리의 모순은 여기서 출발한다.
이것을 풀지 않고는 모든 것이 엉키고 만다. 그래서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책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너무나 비분강기하고 억울하든지 이를 가슴에 품고 고군분투 천신몰두하며 일로 매진하는 가운데 그 길을 찾았다. 실로 38년간의 득도를 위한 긴 여로의 발로였다. 우연에 들치고는 선지자의 깨달음과 예견이 너무나 일치하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었다. 38성상을 주역 탐구를 하는 와중에 주역 38번 화택 규계상과 우리나라의 태극기 문양 속에서 그 해답이 방긋이 웃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모골이 송연하고 온몸에 천둥벼락이 쳤다. 38선으로 분단되어 민족적으로 수건사업이 되어버린 공화 통일 방안은 이렇게 해서 도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이는 지금부터 공화 통일 방안을 국민 계도와 홍보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심하고 시동하게 되었다. 남북한은 단군 성주의 후손으로서 첫째 동손이요 둘째 동족이며 셋째 동지 속에서 살아가는 이른바 삼동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삼동주의를 바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천인 공노할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제 나는 나아가리다. 이주라든 주의와 사상 제도를 동질하는데 천심경주할 각오이고 그 뜻을 길이 이어가리다. 책임이란 대담하고 응답하다는 뜻이 있다. 대답하고 응답한다는 뜻이 있다. 이 뜻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 태평양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의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부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로 이 부름의 성실과 용기를 가지고 책임있게 응답해야 할 신성한 의미가 있다. 대답하기 전에 부름이 있다. 왜 부르는가? 나의 도움이, 나의 힘이, 나의 참여가, 나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조국과 시대와 역사가 나를 필요로 하여 부르게 되면 책임있게 응답하고 동참해야 한다. 책임이란 인격의 엄숙한 대답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시대와 역사의 소명에 분연히 응답해야 한다. 그리하여 번영된 조국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문명권 시대를 창출하고 인류 평화 이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동방의 등불 코리아 소명이란 책에서 인용을 하셨네요. 웅산 최주환 회장님, 강호 국민들의 애정어린 성찰과 관심 속에 참여를 학술 고대하면서 천지 신명에게 두 손 모아 고두 배려하는 바이다. 2016년 통일맞이 2년 웅산 최주환 300. 참 엄청난 내용의 글을 일단 서문을 읽었습니다. 회장님의 웅대한 기상과 또 우리 나라의 한반도의 미래를, 특히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역에서 찾으셔서, 특히 그것도 태극기에서 찾으셨다는 것이 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 화택규 개상이라고 하는 지역 38변 태극기 문양 속에서 그걸 찾으시면서 온몸에 천둥이 벼락이 치셨다는 우리 웅산 최주환 회장님의 함께 뜻을 함께 하고 또 제자가 되어 많은 깨달음을 얻으면서 큰 일을 함께 하게 되는 것에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웅산 최주환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2016년 10월 27일 화사한 가을 아침입니다. 제법 며칠 동안 날씨가 비가 내리고 쌀쌀했지요. 이제 곧 겨울로 또 접어 들어가는 접경이 아닌가 봅니다. 어제 한반도가 나아갈 길, 한민족의 통일을 위한 사명과 책임, 세계 신평화연합 웅산 최주환 회장님의 서론 글을 좀 읽고 느끼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 약 한 4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인데요. 전체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웅산 최주환 회장님의 사상과 철학을 이해하도록
돕겠습니다. 한민족의 사명과 책임, 이를 새로운 시대 정신의 선도자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는 반드시 시대가 추구하는 시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성취할 시대적 목표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시대적 가치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대적 인물이 대두되어 그를 통하여 시대적 가치 또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영국의 말단 세무공무원 출신 토마스 페인은 미국으로 건너가 소책자 커먼 센스를 저술하였다. 이 소책자로 영국의 군주제와 귀족 정치를 통렬히 비판하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탈피하고 독립해야 할 시대 정신을 고취하였다. 그래서 비로소 독립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고 그 기반이 오늘의 초강대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일본의 근대화 선구자인 후쿠자와 유키치 1835년부터 1901년 유키치는 타라 입구론의 시대정신을 주창하여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율곡 이 선생의 10만 양병설이나 김구 선생의 불변론, 만변론,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 생즉사 주장도 시대정신의 발로였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남북통일시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시대적 인물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 통일정신을 실현하는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는 결단을 가져보자. 이 인류평화의 모델 국가인 한반도의 사명과 책임. 한반도는 인류평화의 모델 국가이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사명이 있을 것이며 또한 책임도 수반되는 것이다. 동양인으로 최초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시성 타골 1861년부터 1941년 타골은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한 때의 동방의 등불 코리아 라는 영감 어린 시 한 수로 한반도 한민족의 사명을 고취한 선각자이다. 우리나라는 분명 그 시대의 사명국이며 동시에 책임감을 절감하는 국민 정신이 있어야 한다. 책임이란 말은 영어로 responsibility다.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대답하고 응답한다는 뜻이다. 책임이란 말의 어원이 대답하고 응답한다는 뜻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르면 응답하는 존재이다. 부르는 것을 호라고 하고 대답하는 것은 응이라고 한다. 부모가 자식을 부르고 이웃이 나를 부르고 사회나 국가가 나를 부른다. 왜 부르는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다. 나의 도움, 나의 힘, 나의 참여, 나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다. (1904년) 어느 가을날 아침 30세 젊은 슈바이처는 슈트라스부르크의 대학의 성 토마스 기숙사에서 한 장의 신문을 읽고 있었다. 지금 아프리카 콩고 지방에서는 전도를 하려고 해도 목사는 의사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다. God calls you. 이런 부르심에 대답할 분은 안 계십니까? 슈바이처는 이 신문을 책상에 올려놓고 하늘 앞에 엄숙한 결단을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용감하게 응답하였다. 그 후 7년간의 의학 공부를 마치고 1913년 6월 하나님이 부르신 운명의 땅 사명의 나라 아프리카 람바레네로 떠났다. 그는 그곳에서 90세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52년 동안 흑인들을 위한 사랑과 봉사, 헌신의 생애를 보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있게 응답하고 실천하였기에 20세기의 성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책임이란 인격의 엄숙한 대답인 것이다. 또 응답에는 성실과 용기가 뒤따르는 것이다. 응답할 줄 모르고 책임질 줄 모르는 자는
성실과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무책임이요,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미루는 것이 책임 전가이며, 책임을 피하는 비겁함이 책임 회피인 것이다. 우리 한반도 한민족은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로 분단된 조국 강토를 공화 통일 시대의 역사적 소명의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공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문명권 시대를 개창하여 인류 평화 모델 국가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통일대박의 한반도 문명권 시대 출범. 오늘날 왕왕 거론되는 말이 통일대박론이다. 과연 한반도의 남북한 통일은 진정으로 대박이란 말인가? 대박론의 실질적 가능성과 논리적 근거가 분명한 주장인가의 과제를 놓고 심사숙고해 보기로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근거로 인해 그 가능성을 예측해 보기로 했다. 첫째, 인구수로 본 통일대박론이 가능하다. 경제활동은 수요 창출로 말미암아 활성화된다. 다시 말해 내수 활성화와 외수 활성화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수 경제가 위축되면 외수 경제활동의 확대 성장함으로써 내수 위축을 타개할 수 있다. 반대로 외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타격을 입게 되면 내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확대 성장할 때 경제활동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외수 경제활동이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인구수가 1억 명이 되어야 적정한 인구수로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이 되면 총 인구수가 8천여 명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적인 내외수 활성화에 근접하기 때문에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이 공화 통일 국가가 되었을 때 동북아 지역의 안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활성화가 증대되기 때문에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다. 셋째, 통일이 되면 대륙 철도 인프라와 연결됨으로써 수출입의 경제 교류가 신속하게 추진되고 동시에 관광 활성화가 증대된다. 이로 인해서 국익 향상은 물론 국민 경제가 증강되어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다. 넷째, 북한 지역은 희귀하고 질 좋은 광물질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광산 개발 사업은 미래 성장 산업의 원동력이 되어 한반도 경제는 물론 국력 신장의 효자 사업이 될 것이다. 이로써 이것이 한반도의 문명권 시대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될 전망이 되어서 통일은 대박인 것이다. 다섯째, 통일은 북한 지역의 개발 기회가 확장되고 취업 무대가 다양하게 확보될 것이다. 동시에 활기찬 경제활동과 각종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된다. 이로써 차원 높은 고질의 사회생활이 보장되니 통일은 대박인 것이다. 여섯째, 한반도의 남북 분단은 불행하게도 이산 가족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들 이산 가족은 반세기가 훌쩍 넘는 동안 통한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오늘도 철규하고 있다. 통일은 이들의 자유왕래를 보장하면서 일평생의 통한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박 중에 대박인 것이다. 미래시대의 산업구조와 3S 시대의 주도국가, 1. 스피드 시대, 영속 시대, 2. 스마트 시대, 영민 시대, 3. 스몰 시대, 소간 시대. 3S 시대는 한반도 한민족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 이것이 공화 통일 국가의 희망적 미래를 예약하는 비전 제시임을 지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3S 시대는 한반도 민족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 이것이 공화 통일 국가의 희망적 미래를 예약하는 비전 제시임을 지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한동력의 원천적 에너지 개발 사업이 첫째 풍력, 둘째 광력, 셋째 조력을 이용하는 에너지 개발 사업이다. 이것이 초고속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인류 공영 시대를 주도할 것이다. 특히 금융개벽 시대가 도래하면서 은행이 무력화되고 전자화폐가 통용되며 클라우드 펀딩이 보편화된다. 또 사물인터넷과 만물인터넷의 센서칩 개발과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의 경쟁적 개발로 인하여 세계가 무료 인터넷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더 나아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AR, 아규먼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이 급속도로 개발되고 3SR, 스피릿 리얼리티 영상현실이 금후 15년 이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고조된다. 그래서 종교가 무력화되고 전생의 실상을 현실화하여 조망해보는 이른바 유무불이 영유공존의 초특급 변화 사회가 도래할 전망이다. 이제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사고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결론. 불능과 불의. 이제는 강의를 마치는 시간을 맞이했다. 인간은 소우주요 대우주의 축소체인 것이다. 소우주인 인간은 인생을 경륜하면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 수 없는 일을 불능이라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을 유의라 한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불위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삼각산을 제주도로 옮기는 것은 불능이라고 한다면 삼각산을 오를 수 있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불위인 것이다. 국민화합, 남북통일은 결코 불능이 아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위인 것이다. 이 정신혁명과 새 사람, 새로운 사람과 낡은 사람의 차이점은 결코 나이가 적고 마음이 아니며 또 배움이 많고 적음도 아니다. 새로운 사상이나 주의 새로운 시대 정신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변화와 혁명의 시발점은 먼저 인간의 정신을 바꾸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한민족의 오늘의 시대 정신은 조국 통일임을 잊지 않고 이 부름에 호응해야 할 사명과 책임으로 재무장하며 대처해야 할 것이다. 3. 세계평화의 실천 강령. 세계평화와 인류평화라는 말은 난무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도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오이는 세계평화의 대도는 한마디로 홍해 사상과 보익주의로 정립하고 이를 인류평화의 실천 강령으로 책정한 후 금후 범세계적인 운동으로 추진할 목표이다. 와, 엄청나네요. 우리 옹산 최주환 회장님. 세계평화와 인류평화라는 주제로 그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도를 준비하신 옹산 최주환 회장님, 홍해사상과 보익주의로 정립해서 정말 인류평화의 실천 강령으로 범세계적 운동을 하신다는 그 웅대한 철학이 앞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네요. 공화통일방안의 7대 목표도 있고요. 태극기 문양 속에 공화통일방안, 동남방 공개는 천상을 의미하고 서북방 공개는 지하를 의미하고 동북방 화개는 일화를 의미하고 서남방 퇴계는 월수를 의미한다. 중원의 양분수는 남부 음양의 공화통일 도책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또 발견하셨고, 어쩜 이렇게 주역을
얼마나 공부하셨길래 이런 깨달음이 계실까요? 정말 사서삼경에 옛날에 선비가 가장 공부해야 될 주역을 통달을 하셨네요. 우리 시대에서 이렇게 통일에 가장 기여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젊은이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기대해 봅니다. 우리 후세들에게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통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공화통일 방안의 실대 목표를 이렇게 정리하셨네요. 비무장지대를 존치한 천도국가의 이상실현용 통일 방안, 이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통일 방안, 3. 통일 과정의 혼란 방지와 통일 비용 절감형 통일 방안, 4. 남북한 동방선장과 국운융성용 통일 방안, 5. 태평양 시대의 가치관 실현용 통일 방안, 6. 인류평화 모델 국가형 통일 방안, 7. 남북 분단 70년을 대비한 통일 방안.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방안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통일이 흡수 통일이 있고 또 전쟁을 통하여서 어떤 적화 통일 같은 두 가지가 있겠죠. 아마 우리가 동독 같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시기에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통일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을 우리 공산 최우주한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 시대 살아있는 선각자로서 꼭 공산당은 70년 주기로 그 흥망성쇠가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우리 용산 최주환 회장님의 구체적인 한반도가 나아갈 길, 한민족의 통일을 위한 그 사명과 책임을 우리들이 함께해서 공화통일 방안 방법으로 인류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범세계적 운동에 우리가 참여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철학을 또 방안을 수십 년의 공부로 연구하고 준비해 주신 용산 최주환 회장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